이번 영상에서는 버즈 3 프로에 대해서 한번 군부대 구석에서 박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버즈 3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즈 라이브의 대체제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뭐 살 사람들은 다 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 아니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버즈 3 일반 모델도 사실 그 QCY의 HT10으로 완벽하게 사실 대체가 되거든요. 걔도 ANC 제공되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버즈 3든 버즈 3 프로든, 사야 할 이유를, 어,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호불호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은 언급은 제가 좀 피하겠지만, 저는 콩나물형과 코알형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둘 다 실제로 잘 쓰고 있죠. 저는 어, 물론 삼성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디자인이 소실된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뭐 콩나물형이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사실 제 기준에서 더 편했었어요. 더 편한 건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불편을 한 건지 느꼈던 게 이제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옷을 벗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콩나물 줄기가 이게 밑에 꼬다리 부분이 걸려서 이어폰이 빠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좀 자주 생겼어가지고 저는 코알 형태의 어, 이어폰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닛에 들어간 블레이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 존재 이유를 도대체 못 찾겠어요. 뭐 정당화를 시켜보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그 라이트를 넣은 이유가 사실 간지를 제외하고는 살 수 없는데 이어폰에 LED를 넣게 되면 간지가 아니라 촌스럽고 싼티 난다는 게 사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식 같은 건데, 삼성이 그거 몰랐을 일은 없었을 텐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상시 점등도 있던데, 이거 상시 점등으로 해놓는 사람은 사실 관종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알림이 있으면 뭐 거기서 불빛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있어야 될 이유를 전혀 못 찾겠고요.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좀 매끈하게 뽑아서 조작이라도 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크레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QCY 에일리버즈 클리어를 그냥 거의 그대로 카피를 했더라고요. 아, 이게, 이게 중국이 이제 카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삼성에서 이제 중국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와, 일단 제 기준에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불호이고요. 에어팟보다 일단 구조가 에어팟보다 꺼낼 때는 편하겠지만 넣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야 돼서 또 불편할 거고 크레들 디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좌우 구분하는 데 있어서 색상 파란색, 빨간색 쓴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LG 같은 경우에 왼쪽을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삼성은 확실하게 표준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단 뚜껑 부분이 투명인데 저는 이걸 또 왜 투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QCY 에일리버드 클리어를 베꼈으니까 당연히 뚜껑이 투명일 텐데 이게 투명으로 만든 이유가 물론 블레이드 라이트 때문이겠죠. 블레이드 라이트 때문일 텐데 차라리 블레이드 라이트를 빼고 이걸 그냥 불투명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케이스를 또 씌우는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케이스 씌우면 어차피 블레이드 라이트 안 보이죠. 그래서 투명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디자인 이쯤 하고 통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풍은 뭐 제가 실제품을 써보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풍이나 뭐 음질이나 노케이나 이런 것도 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특정치 같은 걸 봤을 때 통풍이 확실히 좋아졌죠. 확실히 좋아졌는데 사실 통화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말소리만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됐지. 그게 음질이 중요한가요? 통화 음질은? 저희 음악을 듣는 거랑 다르게 사실 통화라는 거는 말을 잘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으면 장땡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WF1000, XM4나 QCI T13 이렇게 뭐 통화 품질이 안 좋다라는 제품들로도 그 지하철 그 소음이 큰 지하철 환경에서도 통화를 지금까지 잘 했었고 상대방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품 좋아진 게 장점이라고는 딱히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뭐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통품이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품이 이번 제품에 있어서 특별한 장점인 것 같지 않고 자, 연동성과 편의성을 보자면 연동성 이제 코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SSC 코덱만을 지원하고 있죠. 사실 AAC는 뭐 16비트니까 제외를 한다라고 치면 사실 ALDC랑 비교를 했을 때 SSC 코덱은 갤럭시에만 지원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사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윈도우나 이런 데 연결했을 때 24비트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충분한 단점이고 이건 추후에 음질 쪽에서 이야기할 건데 비트레이트도 LDAC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SSC 코덱인 게 분명한 단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멀티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 갤럭시 기기끼리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이제 걔네들은 오토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멀티포인트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갤럭시 기기들끼리만 되니까. 그것도 구형 갤럭시는 지원 안 해요. 이제 제가 쓰는 갤럭시 노트 4나 갤럭시 S10e나 이런 것들은 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멀티포인트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같은 갤럭시인데도 그래서 멀티포인트 사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기존의 버즈 2 프로보다는 이제 좋아진 부분은 이제 앱에서 커스텀 EQ가 이제 지원이 돼서 올리브 웰티나 이니어 타겟에 딱 맞추거나 본인 취향에 맞춘 EQ를 마음껏 밴드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그거 하나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캔. 노캔도 요건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아니고 뭐 측정치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너무 중음에 몰빵되어 있죠. 고음 참성은 일단 실리콘 팁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떨어지는 그대로일 거고 심지어 그 K사전에서 측정했을 때는 고음 참성이 사실상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버즈2 프로보다도 고음 참성이 안 좋았는데 특정 킬로헤르츠가 그래서 고음 참성 기대를 못하고 그런데 그러면 저음쪽 노캔은 잘 되냐 하면 또 극저음 노캔이 안 돼요. 이게 20Hz 밑에 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이게 일부러 자른 것 같은데 포맷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극점 노캔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그냥 중점하고 중음하고 이렇게 노캔이 되는데 중음 쪽에서 노캔이 잘 되죠. 40, 최대 45 데시벨 정도가 나오던데 노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캔이 빡세게 걸리는데 너무 중음에만 걸려 있다 보니까 일단 이질감이 많이 심할 것 같고요. 다른 음에보다 중음보다 중음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귀 압박감 같은 게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이 좋은 세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노캔을 세팅을 했더라고요. 아마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그 노캔 경험보다 아마 수치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삼성 입장에서 일단 에어팟을 이기고 봐야 된다 같은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노캔도 이제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음질인데 음질에서 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동축 구조인데도 일단 듀얼 DSP로 크로스오버를 구성을 해서 완벽한 크로스오버의 듀얼 드라이버 이어폰이 탄생을 했죠. 이건 진짜 삼성의 경의를 표해도 될 정도로 TWS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풀레인지의 싱글 드라이버에 대한 고집이 있는데 이렇게 듀얼 DSP를 완벽하게 크로스오버를 해버리면 브라질 운동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대역이 겹쳐서 이제 그쪽 대역의 소리가 사라지는 크로스오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요런 이런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해서 제품이 나온다면 저도 이제 싱글 드라이버에 대한 고집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로스오버 구축을 잘 해놨습니다.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고음 트위터에 평판형을 썼다는데 평판형을 썼을 때의 장점이 딱히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들어보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측정치에서 뭐 특별히 THD가 고음 쪽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비교 차원 같은 거 이제 음원을 들어봐도 딱히 좋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평판형 트위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아, 그리고 SSC 코덱이 이제 샘플링 레이트 96kHz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그것도 원UI 6.1.1에만 또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디어 LDAC랑 동일한 96kHz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하게 됐는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여전히 비트레이트는 48kHz랑 동일한 512kbps의 비트레이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LDAC보다 최고 음질에 있어서 뒤처지는 코덱인 게 된 겁니다. 어, 여전히 LDAC보다 뒤처지는 코덱이고 그래도 뭐 완벽한 크로스오버가 되어 있어서 이 비트레이트 부분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음질적인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크로스오버 구조의 듀얼 드라이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신 갤럭시 연결한다는 가정하에 버즈 3 프로가 WF1000 XM4, 뭐 WF1000 XM5 이렇게 이런 단일 드라이버를 사용한 제품들보다 버즈 3 프로가 음질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켓 얘기에서 20Hz 밑으로 소리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뭐 이건 노켓에서만 영향이 있고 음감에는 뭐 지장이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측정치들 보여줄 때 F8 측정치에서 20Hz 밑을 안 보여주죠 대부분. 그런 것 때문인데 어쨌든 뭐 음감에 있어서는 20Hz 밑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버즈 3A 시리즈에서 이제 또 특별하게 밀고 있는 게 이제 AI 기능인데 AI 기능이 사실 이어폰에서 지원이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폰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버즈 3에만 되게 이렇게 사실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게 좀 사실 보면 정말 괘씸해요. 사실 마이크 달린 TWS면 사실 다 되는 건데 버즈 3에만 되게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다는 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저는 괘씸해서라도 안 사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의 행보가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자꾸 막아버리는데 이런 거 이런 다 되는 기능들을 아니, AI 기능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폰을 팔아먹으면서 그 AI 기능을 쓰려면 버즈 3를 사야 된다? 아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TWS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 버즈 3가 연결이 되었을 때만 그 기능을 풀어준다.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괘씸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총평. 이제 총평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뭐, 추천하자, 비추천하자, 라고 얘기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뭐 갤럭시 9, 갤럭시 10, 갤럭시 스마트폰, 뭐, 삼성 TV, 갤럭시 워치, 전부 다 최신 제품의 그런 갤럭시 기기들을 이제 사용하고, 생태계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최고의 제품입니다, 사실. 당장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음질도 좋아졌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겠죠. 물론 버즈2 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넘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즈2 프로도 뭐 충분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만 저처럼 구형 갤럭시나 타사 안드로이드 기기나 아니면 일반적인 윈도우 PC나 노트북에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시는 분들께는 특히나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이폰이나 맥북 이런 데 연결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플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윈도우 PC나 노트북에 연결하거나 뭐 본인은 뭐 LG 폰을 쓴다, 뭐 샤오미 폰을 쓴다, 뭐, 뭐 그러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구글 픽셀이나 저처럼 뭐 소니 엑스페리아를 쓴다라고 하면 어, 어차피 SSC 코덱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음질을 이제 24비트 전송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대체제로 이제 추천할 만한 이제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타사 기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24비트는 지원이 되는 이제 들을 만한 음질이 나오는 이어폰을 추천해 달라 멀티 포인트까지 되고 이제 그런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게 브랜드 때문에 좀 안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브랜드랑 AS만 포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 QCY HT08 멜로버즈 프로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LDAC 지원되고, 멀티포인트 지원되고, 이게 기기 안 가리고 다 이제 되니까, 이제 LDAC 지원되는 폰이면 LDAC로 연결되고, 멀티포인트 지원되니까 어느 기기든 멀티포인트로 두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소니 WF-1000 XM4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미 뭐 나온 지 한참 된 제품이고, 일단 배터리 관련 이슈도 한번 있었던 제품이고, 그리고 배터리 크레들이 이제 블루투스로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크레들 배터리 용량이 이제 앱에서 바로바로 이제 최신화가 안 되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QCI HD08 멜로버드 프로 요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만약 이어폰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TWS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 거 일단은 쓰시라고, 예, 기존 거 일단 쓰고 내년 06월에 나올 WF-1000 XM6를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져서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총평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최신 갤럭시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버즈2 프로 쓰는 사람들은 굳이 싶지만, 그게 아닌 이제 뭐 다른 타사 기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예, 다른 대체제인 QCI H08 멜로버즈 프로를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내년 6월에 나올 WF-1000 XM6를 기다려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버즈3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현명한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